마지막 발표로 코로나 백신 제로빅스는 AI로 암 백신을 주제로 제로믹스 김경선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로믹스 대표 김경선입니다. AI가 바이오 분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바이오 분야 중 가장 핫한 코로나 백신을 예를 들어서 항암 백신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AI가 바이오 분야에 어떻게 결합되는지 알아보고 바이오를 위한 솔트룩스의 AI 기술은 무엇이 있고 제로믹스는 무슨 일을 위해서 돈을 어떻게 벌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 수명 200세 시대에 온다. 그것도 20년 뒤에. 굉장히 쇼킹한 문구이죠. 올해 4월 제로믹스의 항암 분야 연구를 도와주고 계신 바이오 분야 세계적인 석학 박종화 교수님이 신동아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하버드의 데이비드 싱클리어가 노화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하나라고 새롭게 명제를 제시했다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가능할까요? 200세까지 장수하려면 노화도 극복해야 되고 질병도 극복해야 되고 특히 난치병이라는 암도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같이 이 무렵의 답을 찾아보시지요. 코로나19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신약은 개발하는데 10년 이상 걸립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때는 어땠나요? 코로나 백신은 1년, 치료제는 2년 내에 신약이 개발된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을 찾아보면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할 수 있는 코로나 데이터가 풍부했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죄송스럽지만 행복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AI 플랫폼을 이용한 개발의 효율화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코로나 백신처럼 개발 기간을 단축해서 항암 백신을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하면 20년 뒤 200세 수명을 장담까지는 못하겠지만 아주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코로나 백신처럼 사람 대상으로 항암에 관련한 데이터 확보와 AI 바이오 플랫폼의 개발에 집중 투자를 한다면 항암 백신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은 화이저나 모더나 등 코로나 백신의 성공 주역들과 글로벌 빅파마가 항암 분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머크와 모더나가 데이터와 플랫폼 관련해서 협업하고 투자를 시작했으며 산업피, 로슈 등 빅파마들끼리 각종 합종 연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데이터와 AI 바이오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AI가 신약 개발에 기하는 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AI를 이용하면 100만 편의 논문의 분석과 3,000조 개 이상의 화합물을 탐색하는데 하루면 됩니다. 이걸 연구원들이 직접 수행한다면 10여 명 이상의 연구원이 1년 이상의 수행할 분량입니다. 신약 개발 전 과정을 놓고 보면 시간과 비용을 50% 이하로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본다면 AI의 적용은 현재 후보물질 단결 단계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상시험의 효과를 예측해주는 최적 환자군 선정 부분에서
AI 연구가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제로믹스가 중요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AI 기반한 혁신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좋은 벤처 기업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베네볼런트 AI라는 영국의 벤처 기업은 NLP, 빅데이터 분석 기술인 지식 그래프 기술로 로게릭 치료제 5가지를 일주일 만에 도출하고 이 중 임상 후보 물질로 2가지를 제시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로 베네볼런트는 빅파마들의 인공지능 분야 단골 연구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인실리콘 메디슨은 홍콩 소재의 바이오 벤처입니다. 실험실에서 몇 년에 걸쳐 연구되는 후보 물질 발굴 과정을 딥러닝을 통해서 46일에 수행해 보이는 혁신을 선사하였습니다. 이 역시 AI 바이오 플랫폼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익센시아라는 바이오 벤처를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적은 데이터량으로 효율적인 학습할 수 있는 액티브 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AI로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 그룹 중에서 최초로 임상 일상에 돌입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강박장애 치료제 대상으로 일본 제약사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백신의 성공 노하우를 반면 교사 삼아 항암 백신에도 이를 정행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솔트룩스가 바이오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왔는지, 제로믹스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강점이 무엇인지 다음 슬라이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솔트룩스는 뭐니 해도 지난 20여 년간 NLP 관련 탁월한 성능의 기술과 사업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과 사례들은 바이오 분야의 궁합이 정말 잘 맞아 보입니다. 바이오의 대부분의 데이터는 텍스트 혹은 수치입니다. 바이오 연구는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험으로 검증해서 사람 대상으로 효과를 입증하는 그러한 것으로 귀착됩니다. 즉, 데이터의 종합 분석과 지식 추론 같은 솔트룩스의 전문 분야가 바이오 사업의 핵심 기능인 것입니다. 또한 솔트룩스는 알파폴드나 GPT-3, 바이오버트 같은 최신의 인공지능 기술의 트렌드를 섭렵해서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설명해주는 익스플레이너블 AI, 미래 상황 예측, 지식 추론과 같은 선도 수준의 모델링 기술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빅데이터 대상의 표현, 저장, 검색 관리를 위한 나놀리지 그래프 기술도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바이오 정보들에 대한 연관관계 도출과 지식 추론의 효용성 향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기술은 플랫폼 기술입니다. 데이터미시 같은 바이오 데이터 분석 모듈과 아담 AI 같은 인공지능 모듈을 쿠버네티스 기반의 클라우드 플랫폼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 간의 협력 효용성이 증대되고 데이터의 개방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의 적용 사례로 첫 번째는 울산규제특구 사업의 빅데이터 및 AI 분석 서버에 해당하는 바이오팜을 들 수 있습니다. 15개 바이오 기관들이 참여해서 각각의 바이오 모듈을 개발하고 솔트룩스는 이 모듈을 연동해서 클라우드 플랫폼 형태로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규모만 80헥타로 국내 가장 큰 바이오 분석 시스템입니다. 내년에 완성 예정입니다. 두 번째 기술 적용 사례로 각각의 병원들에서 사용하는 의료 용어를
의미 기반으로 그룹핑하는 의료용어 표준어 매핑 프로젝트입니다. 서울대병원, 비트컴퓨터 등 여러 IO 기업들과 공동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오 분야 논문이나 특허, 기술 보고서, 임상 보고서, 뉴스 기사 등을 대상으로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지식을 추론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 대기업인 CJ중앙연구소와 영양, 식품, 건강, 약품과의 연관성에 대해 추론해서 신규 서비스를 탐색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술과 사례를 바탕으로 솔트룩스는 본격적으로 바이오 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전자 분석, 기놈 데이터 분석, 액체 성분을 줄여려 하고 있는 클리노믹스와 함께 합자 형태로 올 6월에 제로믹스를 설립하였습니다. 클리노믹스의 바이오 연구소와 솔트룩스의 AI 연구소의 핵심 멤버들로 구성된 제로믹스의 설립은 솔트룩스의 바이오 사업 추진 열망에 대한 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립된 제로믹스는 면역, 항암 분야 타겟 물질 발굴을 필두로 약물 재창출, 생성 모델링, 결합 모델링 등의 인실리코 기반 핵심 연구 주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솔트룩스와 클리노믹스는 각기 AI 기술과 유전자 분석 기술 면에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로믹스의 사업 추진 전략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바이오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 빅데이터 플랫폼과 AI 플랫폼의 개발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협력해서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로믹스는 항암 타겟 물질 발굴, 약물 재창출 등 바이오 기술 개발과 사업 추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클리노믹스의 샌디에고 지사, 케임브리지 연구소, 솔트룩스의 샌프란시스코 지사, 울산 광주의 바이오 인공지능 센터 등이 제로믹스의 연구개발 협력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면 제로믹스에서 수행되고 있는 5가지 워크 패키지를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제로믹스에서 첫 번째로 추진되고 있는 워크 패키지는 공개문헌 DB를 날리지 그래프 형태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입니다. 바이오 분야 논문의 보고인 펌메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워크 패키지는 바이오 데이터에 대한 종합 분석과 지시 추론이 가능하도록 AI 분석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면역 프로세스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는 AI 분석 모델을 활용해서 이미 확보된 약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입력으로 해서 기존 약물에 대한 새로운 효과와 적응증을 검색 추론하는 연구입니다. 제약사 데이터를 이용해서 함께 공동 연구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암에 대해서 면역 항암 반응을 유발하는 네오앤티젠의 예측 연구입니다. 사람의 면역 반응은 암조직에 있는 빨간색 유전자 돌연변이가 DNA, RNA, 프로틴을 거쳐서 최종 펩타이드 형태로 쪼개진 뒤 이 펩타이드가 암세포 바깥으로 발현된 것을 면역세포인 T세포가 인식해서 해당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인공지능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네오앤티젠 발굴 작업입니다. 암의 종류별로, 환자별로 가장 적합한 네오앤티젠을 식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렵기 때문에 다른 워크 패키지의 결과물을 모두 이용해서 발굴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 저희의 숙제입니다. 아울러 개발된
면역 항암 신약이 환자별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치료 효과가 높은 환자군을 미리 선별할 수 있다면 개발 시에는 임상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고 치료 시에는 효과가 없는 환자에게 고가의 면역 항암제를 처방하는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솔트룩스의 기술과 바이오 분야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제로믹스가 추진하고 있는 지향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는 제로믹스가 추구하는 목표와 미래상, 이를 통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로믹스는 코로나 백신처럼 바이오 AI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서 모든 암의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항암 백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80세의 수명을 200세로 연장하는 데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항암 백신을 통해 생겨나는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최소 현재 코로나 백신 시장 규모보다는 클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항암 백신 시장은 항암제 시장 중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항암제의 평균 가격도 2억에 달하는 고가였습니다. 이제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거쳐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라는 성공 히스토리를 갖게 된 바이오 분야는 앞으로 그 영역을 넓혀서 연구 사업 관점에서 또 다른 성공 스토리를 쓸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은 뉴로심볼릭 AI라든가 설명 가능한 AI, 바이오 분석 플랫폼 등등의 그런 AI 기술일 것입니다. 이 무기들을 개발하고 활용해서 신약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개발 비용도 낮추는 혁신이 가능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 시장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항암 시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로믹스가 항암 백신 분야에 매진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제로믹스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 행복은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하지만 행복은 스스로 찾고 만들고 인식하는 셀프 만족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행복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저희 회사명 제로믹스에 있는 제로라는 단어는 노화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제로믹스는 노화를 연구하는 기업을 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로믹스는 노화를 늦추거나 되돌리는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그런 연구에 몰두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20년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네오엔티젠 발굴 결과를 시작으로 동반 진단, 약물 재창출 등으로 암 정복, 노화 극복에 관한 연구 요정을 차근차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리며 제로믹스를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